네, 페이지 8페이지 유리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리수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분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분수에서 밑에 있는 b는 0이 절대 아니어야 됩니다. 이거는 분수의 대전제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분수꼴에서 밑에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전제입니다. 모든 분수꼴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유리수랍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3이라는 숫자는 유리수가 아닌가요? 라고 나왔는데 왜요? 왜는 분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근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것 중에서 3은요 뭐랑 같다 그랬죠? 1분의 3이랑 같고 2분의 6이랑 같고 3분의 9다 얘랑 같다 그랬죠? 쭉쭉쭉 같다 그랬어요. 얘도 어떤 수를 통해서라도 분수꼴로 나타냅니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특히 1분의 3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역수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3의 역수는 분자 분모 바뀌어서 3분의 1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거의 역수라는 것까지 이해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꼴. 원래 분수는 가능할 거고요. 소수는 어떻게 되냐? 0.3은 어떻게 나타냈죠? 10분의 3, 0.5는 10분의 5, 2분의 1, 0.25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분수로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수도. 이런 것들을 다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유리수로 하고요. 그러면 분수로 바꿀 수 없는 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무리수야. 그렇죠? 유리수의 반대말은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겠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십시오. 얘랑 무리수라는 게 있다. 무리수는 뭐겠어요? 분수로 바꿀 수 없는 수다. 쉽죠?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수, 유리수. 무리수는 분수로 바꿀 수 없는 수. 하지만 지금 우리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유리수 세상에 살면 됩니다. 됐죠? 유리수의 분류가 나옵니다. 유리수의 분류는요, 유리수는 크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에는 자연수, 양의 정수가 있고요. 음의 정수 0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분모가 1로 바뀌는 수들을 우리는 정수라고 불러요.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이런 것들을 뭘로 부른다고요? 바로 앞에 플러스 얘는 음수 이렇게 되죠. 딱 떨어진 수라고 표현하는데 밑에 분모가 어떻게 1로 될 수 있는 수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수라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유리수에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보니까 뭐가 있죠? 분수하고요. 소수가 있습니다. 특히 분수는 100%입니다. 얘는 100%인데 소수를 좀 여기서 나누면요. 소수는요. 나중에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가 있는데 유한소수는 이렇게 0.9, 마이너스 2.0 이런 거고요. 무한소수는 끝도 없이 됩니다. 무한소수에서는 순환소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는데요. 순환하지 않는 소수 이렇게 있는데요. 순환소수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 여기에서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는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아니에요.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수는 유리수다. 틀립니다. 다음 시간 좀 이따 배워요. 그러니까 선생님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미리 듣고 가라고요.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하고 소수가 있다. 근데 분수는 100% 유리수다. 하지만 소수는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 또 나뉩니다. 무한소수는 얘는 100% 유리수예요. 유한소수라는 게 우리가 본 소수들을 우리는 유한소수라 부르고요. 무한소수는 이제 새롭게 배웁니다. 새롭게 배워요.
무한소수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순환소수입니다. 순환하는 소수하고 순환하지 않는 소수. 뭐 이게 뭐가 순환하죠? 그때 가서 배우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순환소수가 있다. 순환하는 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는데 이 순환소수가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유리수가 아니야. 따라서 소수는 100% 유리수가 아닙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그렇죠? 순환하는 소수, 유한소수하고 순환하는 소수는 유리수지만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먼저 예습을 해놨습니다. 됐죠? 소수의 분류 나왔습니다. 여기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가 나오는데 유한소수는 소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다.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0.1은요. 0.100으로 나타낼 수 있고 0.1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0.1000 어차피 뒤에 있는 0들은 가치가 없거든요. 다 0점이라고 같습니다. 따라서 얘를 0.00000 무한대로 보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숫자도 그러면은 무한소수냐? 아니요. 0인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이걸 유한계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보던 숫자들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소수, 지금까지 배웠던 소수가 바로 유한소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한소수는 0이 하는 숫자가 무한히 많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줄임표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줄임표를 쓸 때도요, 어느 정도의 뭐가 있다, 뭐 줄임표가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규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5555라는 경우도 있고요. 1, 2, 4, 5, 6, 7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한히 많을 때는 이런 표시를 쓴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죠. 유한소수는 뭐다? 얘는 100% 뭐한다? 유리수다. 무한소수는 뭐다? 바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 순환소수하고 그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소수로 나눌 수 있는데 얘는 유리수고 얘는 유리수가 아니다. 지금 하면 되고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보겠습니다. 유한소수의 분수 표현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꼭 알아내야 되겠죠. 유한소수의 분모는 지금 우리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 하는 건데요. 나누어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인 숫자는 유한계로 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입니다. 10의 거듭제곱은 10의 1제곱, 10의 2제곱, 10의 3제곱, 10의 4제곱에서 쭉쭉쭉 커지는 것을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밑에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니까 10은 얼마죠? 2 곱하기 5예요. 10은. 그쵸? 그래서 소인수가 2 또는 5다. 즉 둘이 곱해서 소인수라는 것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 아니라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인수가 2하고 5 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2 또는 5다. 그러면은 2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하고 2와 5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뿐이어야 돼요. 3, 4, 5, 3이랑 3, 7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된다. 그쵸?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다? 2 또는 5다. 그러면 2, 5, 2와 5 다 가능하고요. 뿐.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체크하십시오. 보겠습니다. 여기는 10, 100이죠. 그쵸? 100 했듯이 10의 거듭제곱꼴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쵸? 10분의 9, 100분의 27, 그 다음에 뭐 0.123 같은 경우는 1000분의 얼마? 123. 얘는 10의 세제곱이죠. 얘는 10의 제곱이고요. 얘는 10의 1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소인수 보면 10은 2 곱하기 5고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요. 100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됩니다. 다 뭐만 가지고 있죠? 2, 5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혹은 뭐만 2하고 5만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또는 5뿐이다. 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나왔는데요. 120을 소인수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기하분수.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하분수로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좀 살펴보고요.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분모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 또는 오이면 소환소수고요. 이 위에 소인수가 있으면 무한소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20분의 21. 얘를요,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120분의 21을 우선 기하분수로 안 나타내면요. 120을 나타내면요. 어떻게 되냐면 3, 40, 아까 42N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얼마가 되냐? 5가 됩니다. 선생님 여기 3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한소수가 아니에요. 아니, 무한소수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한소수예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왜냐면 얘는 유한소수예요. 왜 유한소수냐? 뭘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기하분수꼴로 바꿔줘야 된다. 바로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러면 2와 5가 표현되게 2와 5분이었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하분수로 안 나타나면은 무한소수가 돼버려요. 그럼 답이 틀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바로 기하분수가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하분수는 나누어 떨어질 때, 서로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150 보겠습니다. 서로 지금 얘는 49는 나누는 수가 없습니다. 7밖에. 그럼 7로 안 나눠지기 때문에 그냥 소인수 분해하면 된대요. 소인수 분해하니까 이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하고 5도 있습니다. 따라서 2하고 5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다? 아닙니다. 2와 5뿐이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뿐이어야 돼요. 2와 5. 그러니까 2 혹은 5 혹은 2와 5 둘 다 이것만 있어야 돼요. 근데 2, 5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뿐이라는 게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된다? 바로 무한소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배운 거는요. 바로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야 된다. 정수 아닌 유리수는 분수하고 소수인데 분수는 당연히 100% 유리수입니다. 왜냐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소수가 문제다. 소수는 지금 우리가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를 배우는데 무한소수는 나중에 순환소수하고 순환하지 않은 소수가 나온다. 순환소수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얘는 유리수지만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하다고 했죠. 유한소수의 분수 표현. 유한소수는 분모로 판단을 하는데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라는 거. 2 또는 5뿐. 여기에 지금 많은 표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는에. 됐습니까? 그쵸? 근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하분수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 기하분수를 바꾸지 않으면 선생님 아까 같이 120분의 21이라는 수가 원래는 유한소수지만 예, 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하분수로 안 나타내면 무한소수가 돼버리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기하분수의 중요성입니다. 무조건 기하분수를 나타내셔야지만 틀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기하분수가 됐으면 소인수 분해합니다. 2 또는 5뿐이면 유한소수고요.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무한소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